기존에 있는 일본 요리는 그 어디보다도 월등히 맛있어야 하고 창작 요리는 어디에서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요리여야 한다. 이 두 가지 원칙이 적절히 이루고 있는 게 제가 하고자 하는 일본 요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최고 등급의 한우로 만든 스키야키를 메인으로 내세워 일본식 코스 요리를 선보이는 식당에 다녀왔습니다. 사실 겉으로 보기엔 스키야키를 홀로 초전방 공격수로 내세운 느낌의 업장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메뉴마다의 디테일하고 심도 깊은 맛과 비주얼의 표현력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럼 오늘의 식당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일본 요리는 계절감 그 자체입니다. 제철 식재료를 빼고 일본 요리를 말할 수는 없죠. 요즘 가을이다 보니 가을이 제철인 재료를 활용해서 코스 요리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금태의 정식 명칭은 눈볼대라고 하고요. 일본에서는 아까무츠, 노도구로 두 가지로 불리고 있습니다. 아까무츠는 눈이 빨갛다고 해서 아까무츠라고 불리고 있고요. 노도구로는 목이 검다는 뜻입니다. 저희 수산업체 대표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금태가 예전에는 집에서 팬에 구워 먹기에는 살이 너무 잘 부서지고 그 기름이 많이 튀어서 어머니들이 좀 선호하지 않는 생선이어서 찬밥 신세였다고 하고요. 최근에 근래에 와서는 오히려 방건조 생선처럼 단단하고 짭조름한 맛보다는 좀 더 고소하고 담백하고 좀 기름진 풍미를 좋아하는 요즘 사람들 입맛에 더 잘 맞기 때문에 좀 인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나이가 39살인데 19살 때부터 시작해서 올해로 20년 차가 됐습니다. 19살 때 처음 서울에 가방 하나 메고 올라와서 지금보다 훨씬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요리를 했었는데 나중에 제가 가게를 오픈하면 저만이 할 수 있는 재밌는 요리들을 하고 싶어서 복요리집에서 보고 요리도 배우고 또 스시집에서 스시 베이스도 배우고 또 호텔에서 또 일본 전통 요리인 카이세키 요리도 배우고 또 나와서 이자카야 주방장도 하면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본 요리에 굉장히 그런 기초들이 많이 쌓인 것 같습니다. 한 덩이에 8kg 정도 하고요. 킬로그램당 12만원 정도 해서 이 한 덩이에 100만원 정도 단가가 나갑니다. 지금 이게 코스의 메인 타이틀을 맡고 있고 스키야키에 사용하는 한우 2 플러스 등급의 최고급 채끝 등심입니다. 소를 정형했을 때 전체의 2.6%밖에 나오지 않아서 수요도 많고 가치도 높습니다. 손질 작업은 숙성고에서 2주가량 보관된 걸로 작업을 하고 있고요. 불필요한 지방과 이물감이 느껴지는 근막을 제거하고 한 입에 넣었을 때 가장 이상적인 두께와 사이즈로 재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스시랑 다르게 일본 코스 요리로 인기를 얻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누가 일본 요리 먹으러 가자고 하면 어떤 요리가 나오는지 뚜렷이 연상이 되기가 힘들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일본 요리를 대중성 있게 풀 수 있는 컨셉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무언가 확실한 주제가 있는 메인 요리가 있다면 좋을 것 같다는 고민에 친숙하고 알기 쉬운 스키야키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이제 누나가 일본에 교환학생으로 유학을 다녀왔는데 저를 데리고 이제 밥을 사준다고 나오라고 해서 따라간 곳이 처음으로 초밥집을 가게 됐습니다. 그 초밥집 처음 문 열고 들어갔을 때 그 특유의 생선의 비릿함과 그 식초의 그런 초향이 굉장히 강렬하게 다가왔고요. 물론 스시도 굉장히 맛있었지만 그 앞에서 이제 회를 썰고 초밥을 쥐어주는 주방장님이 멋있게 보여서 저도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일식 요리사가 돼보고 싶다는 생각을 그때 처음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들어온 참치는 멕시코산 축양 참치이고요. 부위는 아캄이라는 등살 부위입니다. 참치 등 쪽에 가까울수록 붉은색을 띠고 있고 일본어로는 아캄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아무래도 피성분이 많이 있어서 색도 붉은색을 띠고 있고 철분도 많이 함유돼서 산미가 난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조금씩 내려올수록 점점 지방이 포함되면서 분홍빛을 띠는데 이쪽은 중간 뱃살로 슈토로라고 합니다. 하모는 성질이 안 좋아서 무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일본어로 물다라는 하모라는 이름을 붙이게 됐습니다. 민물장어와 바다장어는 양식이 되는데 하모는 양식이 되지 않아서 일본으로 수출도 많이 되고 굉장히 비싼 몸값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모 손질 방법은 하모 표면에 묻어있는 점액질을 수세미질로 제거하고 그 다음 포를 뜨고 척추뼈를 발라내고 지느러미를 제거 후 호네키리를 합니다. 여기서 호네키리란 일본어로 가시를 자른다는 뜻인데요. 갯장어의 살에는 장가시가 굉장히 많이 있어서 드실 때 가시가 느껴지지 않게 촘촘히 미세한 칼집을 넣는 것입니다. 지금 이 문어는 제주도에서 올라온 돌문어입니다. 돌문어는 일단 살이 단단하기 때문에 모로 때려서 근육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 일본식 간장 양념에 졸이고 그대로 양념이 재운 상태에서 찜기에 찝니다. 여기서 정확한 온도와 시간을 설정해서 쪄내는 게 너무 무너지지도 않고 질기지도 않은 이상적인 식감을 만들어내는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요리는 입맛을 돋구시게 도와드리는 가벼운 전체 요리입니다. 하나는 무화과에 직접 숙성시킨 한우 하몽을 말아드렸고요. 다음은 무화과의 잣으로 만든 고소한 크림소스를 얹었습니다. 마지막은 이맘때면 제주에서 나오는 연귤로 만든 상큼한 비네거 젤리 소스를 보리새우와 가리비, 문어에 곁들여 드렸습니다. 사실 요리사로서 살아가야 할 시간이 참 길거든요. 후배들이 잠깐 유행 타는 보여주기식의 요리보다는 기본에 충실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요리만큼 중요해서 주변에 좋은 에너지를 줄 친구들이 많이 있어야 하거든요. 절대로 혼자서는 좋은 성과를 낼 수 없는 일입니다. 육회를 다져서 일본식 김말이로 말아드렸고요. 추저림한 고등어를 자가제 훈제 단무지와 브리오시로 함께 드시는 간단한 까나페 디쉬입니다. 제철 생선회입니다. 흰살은 놀래미이고요. 참치 중간 뱃살에는 다시마 소스를 끼얹었습니다. 제철 전어에는 초절임 후에 살짝 구워서 김말이회 형태로 준비해드렸습니다. 고소한 갈치에 향긋한 가을 송이를 말아 구워 진한 가츠오부시 맑은 국으로 내어드렸습니다. 송이의 향을 음미하시면서 드시면 됩니다. 금태는 소금으로만 간을 했고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게 구워냈습니다. 왼쪽은 송이버섯을 살짝 구워서 향을 살린 뒤에 햇연어알과 무즙에 버무린 입가심 요리입니다. 은행은 튀겨서 익혀드렸고요. 고구마로 만든 은행잎 칩입니다. 제주 돌문어를 일본식 조리기법으로 간장 양념에 부드럽게 졸여냈고요. 카다이프라는 전분면을 입혀서 튀겨낸 다음에 세계 3대 진미인 트러플을 올려드렸습니다. 가을 쑥꽃게와 전복, 성게알 찜요리입니다. 살아있는 싱싱한 꽃게를 드시기 편하게 한 땀 한 땀 발라서 꽃게 껍질로 우려낸 걸쭉한 소스와 함께 내어드렸습니다. 스키야키는 일본식 불고기 전골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하시고요. 일본에서도 대표적으로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뉘는데 관서식과 관동식이 있습니다. 관서식은 우리나라 사람한테 좀 달고 짜다는 호불호가 좀 갈리는 편이고요. 관동식은 좀 담백하고 고기 본연의 맛을 잘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관동식의 스키야키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스키야키와 함께 제공되는 계란은 파프리카가 들어간 사료를 먹인 닭의 계란을 쓰고 있고요.
솥밥은 수돗물이 아닌 정수물로만 지은 생강솥밥을 준비해드렸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스키야키 위에는 세계 3대 진미 중에 하나인 푸아그라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푸아그라는 거의 간이고 고소하고 기름진 풍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식감 또한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지금 이 와인은 레드와인인데 레드와인에는 탄닌 성분이 있어서 스키야키의 느끼하고 진한 간장 맛을 씻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레드와인과 궁합이 좋습니다. 가장 맛있게 드시는 방법은 간장 베이스의 국물에 고기를 익히시고 전골 안에 있는 야채와 함께 진한 계란물에 푹 적셔서 갓 지은 흰쌀밥에 얹어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실력이 거기까지여서 그게 최선이어서 맛이 부족한 건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귀찮다고 힘들다고 타협해서 음식을 내는 건 셰프로서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소신이고요.